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에 노출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조사와 목표 키워드 선정, 그리고 나서 좋은 블로그 제목 선정하고 글 작성 초안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은 주피터스의 커뮤니티에 계시는 개발자이신 데니님, 이호석 개발자님께서 작성해준 걸 토대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실제 검색 볼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EO 전문가들이 탐색을 하는 키워드 분석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 키워드 볼륨을 조사할 수 있는지를 제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 데니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아래에다가 정리해놨으니까 저희 영상 설명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점 3개를 누르고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한 번에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새 창을 열 때마다 우리가 명령어를 다시 안 쳐도 되는 그런 커스텀 인스트럭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니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거를 제가 붙여놓고요. 이제 여기 정리된 거 내용을 보면 키워드 조사할 때 키워드 볼륨은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하기에 어렵지 않은 키워드 순서, 도전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경쟁하는 문서가 많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를 알려줘 라고 했고요. 키워드 볼륨은 구글을 기준으로 한국, 월간 검색량 기준으로 제한해줘. 그 다음에 실제값과 유사하게 해줘 라고 했고요. 요거는 뒤에 제가 키워드 조사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검색 볼륨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블로그 모드는 뭐 H2, H3, 그 다음에 100% SEO에 최적화된 글을 써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정을 했고요. 사람이 쓴 것처럼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이블 형태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줘 이렇게 했고요. 좀 길게 3,000글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주제를 제안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주고, 이때 블로그 제목을 작성할 때 글 앞에 중요한 키워드가 배치되도록 해줘 라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 해달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글을 작성해줘 라고 했고요. 아래는 키워드 조사에 대해서 결과값을 내줄 때는 표 형태로 작성해줘 라고 했고요. 블로거 모드에서는 3,000자 이상이 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URL까지, 슬러그까지 영문으로 된 거 제안해줘.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태그, 그 다음에 블로그 발행 날짜,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깔끔하게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잘 정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저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 창을 여신 다음에, 저는 그냥 디폴트 모드로 열었거든요. 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하는 그런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싶어. 이와 관련된 좋은 키워드를 제안해줘 라고 해볼게요.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하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따옴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워드 제안받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되어 있고, 검색 볼륨과 우리가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 얼마나 이제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것까지 양쪽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좋은 게 나왔으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 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퍼스널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로 쓰면 좋은 제목을 제안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키워드 조사 모드에서 블로그 모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좋은 블로그 제목을 제안해주고요.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첫 번째 글 써줘 라고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글을 잘 써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렇게 지정해줬고, 이 제목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밑에 디스크립션 설명문 나오는 거 해줬고, 태그는 퍼스널 브랜딩, 브랜딩 전략, 개인 브랜드, 날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면서 글을 구조적으로 잘 써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요거를 감사하게 이제 데니님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요 URL도 제가 아래에다가 남겨드릴 텐데, 블로그 플로우라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챗GPT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했던 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주제 키워드 아까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했잖아요.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표 키워드 추천받기라고, 이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잘 나왔네요. 여기서 제가 아까 퍼스널 브랜딩 전략으로 글을 쓰기로 했잖아요. 요걸 누른 다음에, 그럼 퍼스널 브랜딩이 주제고 목표 키워드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야 라고 하면서 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이 들어간 블로그 제목을 쭉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그냥 그 프로세스를 따라 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 전략을 선택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전략으로 해서 10개 정도 제안이 될 텐데 아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챗GPT가 다른 랜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져서 제가 검색 엔진 최적화된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퍼스널 브랜딩 전략으로 해서 7개 정도 제안해줬네요. 아까 제목을 제안한 거랑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는 개인의 매력을 브랜드로라는 인기 있는 브랜드의 비밀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을 해줬는데 이 같은 경우에 다 그냥 퍼스널 브랜딩 전략으로 제공해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략 당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여기 있네요. 이걸로 글 작성 해달라고 그러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편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아까 요 주제 키워드와 관련된 목표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검색 볼륨이 그만큼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데니님 감사드려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퍼스널 브랜딩 중요성 개발 단계 하나 둘 셋 넷 브랜딩 전략의 실행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6개까지 했네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글을 하나 둘 얘보다는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거 다음에 초안 작성 해달라고 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했네요. 지금 오류가 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아까 초안 작성까지는 잘 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키워드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제안을 해주시긴 했어요. 구글의 검색 볼륨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검색 볼륨이 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은 네이버 검색 볼륨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마피아넷에 가셔서 여기다가 연관 키워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쭉 아래에 제시를 해주거든요. 여기다가 5개 정도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입력하시면서 이 관련 연관 키워드와 검색 볼륨 PC 모바일 확인해 보시고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랙키위에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 입력하면 네이버 검색 볼륨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구글 검색 볼륨은 유료로 가입하셔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월간 검색량, 컨텐츠 발행량, 8월의 예상 검색량, 컨텐츠 포화 지수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연관 키워드 20개 블랙키위에서 제공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분석 보기는 이제 구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멤버십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에 가셔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검색 볼륨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키워드 제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순위가 뭐뭐가 있는지 나온다. 여러 번에서 똑같이 나온 거 그냥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키워드에 가셔서 퍼스널 브랜딩하고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해서 추천하는 랜덤 키워드, 그 다음에 조회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자드에 가셔서 퍼스널 브랜딩 가입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연관 키워드, 자동 완성 키워드, 그 다음에 다음에서의 자동 완성 키워드, 구글 다음 완성 키워드 이렇게 다음 완성 키워드들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키자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완성 키워드, 추천하는 키워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서 셀러 관련해서는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는 상품은 없지만 관련해서 경쟁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구글 검색 키워드 볼륨을 보시려면 구글 광고 시스템에 가서 키워드 플래너에 가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 여기다 입력을 하고 결과 보기를 하면 대략적으로 범위를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색 결과 페이지에 퍼스널 브랜딩 치고 이 뒤에 있는 추천 키워드가 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퍼스널 브랜딩 치고 뒤에 어떤 추천 검색어가 있는지 어떤 연관 키워드를 제안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시려면 리스닝 마인드 허브를 해서 퍼스널 브랜딩 키워드 치시고 네이버와 구글에 통합해서 연관 키워드 어떻게 나오는지 월평균 검색량, 연간 총 검색량, 트렌드, 광고 경쟁도 볼 수 있고 패스파인더를 치시면 검색 키워드 다음에 어떤 검색이 나오는지를 경로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퍼스널 브랜딩을 치고 나서 퍼스널 브랜딩 예시라는 검색 키워드가 연결이 되는데 얘를 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 이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목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김키미가 되게 유명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퍼스널 브랜딩으로 가면 여기에서 키워드 목록을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볼륨 단위로 네이버와 구글에 포함된 총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끄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페르소나 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좀 많은 키워드를 탐색하신 다음에 이 많은 키워드들이 하나의 검색 경로가 하나의 페르소나를 의미하거든요. 그 페르소나로도 그룹핑해서 어떤 페르소나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퍼스널 브랜딩을 중심으로 이런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퍼스널 브랜딩 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검색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성공 사례에서는 드루 앤 드루, 그 다음에 브랜드 포지셔닝 성공 사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퍼스널 브랜딩 과제에서는 셀프 브랜딩이랑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브랜딩 하는 법에서는 브랜딩 하는 법, 디자인, 기업 브랜딩 이런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를 묶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리스닝 마인드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클러스터 파인더라고 있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요 전체 키워드 모든 경로를 다 포괄해서 키워드 군집화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상도를 좀 많이 하면 이제 클러스터를 많이 나눠주는 거고, 줌을 하면 좀 더 많은 키워드를 탐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A를 봤을 때 여기 보면 퍼스널의 뜻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아까랑 좀 비슷하죠. 그럼 셀프 브랜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브랜딩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브랜드 만들기, 브랜드 옷 만들기, 로고 만들기, 퍼스널 브랜드 이런 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카피라이팅, 인스타 브랜딩 이렇게 아래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게 관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브랜드 전략에서는 브랜드 전략, 브랜딩 잘하는 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를 군집화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카드 보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중심 키워드로 이제 어떠한 키워드들이 그룹핑이 되는지 이 컬러별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서브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서비스 기획을 한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좀만 더 나가면 검색 인덴트에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검색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랜드 마케터 이런 거는 구매 성향이 좀 강하네요. 구매 직전에 상업적인 탐색을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 다음 사용자의 특성에서 남성이 주로 입력하는 키워드, 여성이 주로 입력하는 키워드, 미리 캔버스는 여성들이 많이 입력하네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입력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력하는 거, 남녀 빼고, 그 다음에 40대들이 많이 입력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령대별로 이게 그 연령만 검색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연령이 도드라지게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브랜딩 관련해서는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네요. 25세에서 29세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조사하고 목표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이 목표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 제목을 추천을 받고 그 블로그 제목으로 글 작성 초안을 받고 글을 작성하게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케팅망에 질문하시고 또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올려준 엑셀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그걸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팬덤 퍼널 채널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